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여기 세계 명단편선에서 그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3대 단편 소설가가 있는데요. 여기 이 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가 앨런 포, 그 다음에 모파상, 그 다음에 안톤 체호프, 이게 뭐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체호프는 러시아 사람이고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일찍 죽었죠. 44살에 죽은 겁니다. 이제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형 이제 의사가 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의사로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훌륭한 의사 생활을 짧게나마 이제 하다가 소설가로서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람의 작품의 특징은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 연민의 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고쳐져야 불쌍한 사람들끼리까지 이제 잘 살 수 있다. 어떤 문제를 던져준 이런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여인은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이 많은 여인의 어떤 고생스러운 삶.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충만한 사랑을 놓지 않는 그런 좀 애틋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착한 러시아 여인의 어떤 모습을 잘 담은 것이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 남자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추운 이 땅에서, 살기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훌륭한 여자들을 주셨다. 이게 단순히 러시아 여자들이 이뻐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러시아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이제 남편들을 굉장히 보필을 잘했다. 전통적으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날에는 어떤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러시아 남자들은 이제 러시아 여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에 이제 그 올렌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근처에 연극단을 운영하는 쿠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쿠킨이라는 남자의 특징은 매사가 좀 불평불만이었어요.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비가 와서 연극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단원들에 대해서도 좀 불평불만이 많았고, 작품도 이제 너무 수준 높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큰일 났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걸 안 보는가 하면서 이제 불평불만 하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올렌카는 어떤 특징의 여자냐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여기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오늘날 보면 유튜브나 여러 가지에서 보면 혼자 사는 게 무조건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인 거고요. 사람마다 대단히 다양합니다. 꼭 사랑을 해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체질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아도 멀쩡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혼자 사는 게 정답일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그 어떤 사랑을 통해서, 주고받는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올렌카가 이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렌카가 워낙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쿠킨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나쁘게 보기보다는 동정심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불쌍한 남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고, 쿠킨도 올렌카가 자신을 바라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렌카가 귀엽게 생긴 여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쿠킨도 올렌카에게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이 쿠킨이 올렌카에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벌어진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올렌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제 연극 일을 막 돕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단원들의 어떤 불만도 막 잠재워주기도 하고, 남편은 이제 툭툭 퉁명스러운데 이제 올렌카가 나서서 다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극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재밌는 걸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기도 하고, 뭐 표를 파는 일도 하고 회계 일도 돕고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충실히 사랑이 많기 때문에 도왔어요. 그랬더니 이 연극 단원이 이제 제법 이제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업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쿠키는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았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모스크바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안타깝게 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올렌카는 이제 순식간에 과부가 되게 된 것이죠. 그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한동안 기간 동안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지내다가, 여기서 올렌카를 주목해서 좀 보고 있던 이제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뭐 이름이 좀 복잡한데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이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가 마침내는 어느 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올렌카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잘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올렌카는 마침내는 이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침내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역시 올렌카는 이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에게 엄청난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쏟아붓게 돼서 목공소 일의 모든 것들, 이제 뭐 회계 장부, 그리고 이 목공소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 뭐 나무에 관한 정보, 지식까지 다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또 남편을 보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는 참고로 취미생활이 하나도 없던 남자였으니까 이 남자 역시도 뭐 좋은 남자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남자인 거죠. 뭐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앞에 쿠키는 이제 부정적이었다면 이 남자는 되게 좀 무미건조한 남자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렌카는 너무 사랑이 많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극복을 하면서 남편을 너무 잘 대해주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이 러시아의 척박한 땅에서 이 목공소를 운영하는 남자는 추운 겨울날에 그 올렌카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를 쓰지 않고 나갔다가 열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구한 여인의 일생이죠. 사랑이 이렇게 많고 남편을 잘 보살폈음에도 불행이 계속 임했던 겁니다. 계속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스루미닌이라는 뭐 이름은 제가 제끼겠습니다. 그 수의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수의사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아내랑 이혼을 했었는데 이 이혼 사유는 이 남자가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남자는 아내랑 이혼했고 아이들은 이 아내와 함께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수의사와 이제 이 올렌카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수의사가 이 올렌카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2층 집이었는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라. 재산 정리가 들어와라.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생활비 대주고 이제 같이 우리 한번 삶을 이제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거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 또 올렌카는 사랑과 애정이 많은 여자였기 때문에 또 이 수의사인 이 남자를 굉장히 열심히 보살피기 시작을 했고요. 어떤 사람이 오던 이제 그 또 이제 수의사에 대한 지식을 또 익히면서 동물에 대한 얘기도 잘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차라든가 이런 것도 대접하는 일을 너무 충실하게 잘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옛날에 그 척박한 러시아죠.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돼서 이 수의사까지도 이제 전쟁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졸지에 올렌카는 또다시 슬프게 혼자 고독하게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참 동안 이 남자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제 둘 다 제법 나이를 많이 먹게 돼서 이 수의사는 이제 백발이 되게 됐고요. 이 여인 올렌카도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잃어버린 그냥 이제 살이 찐 아줌마의 모습이 돼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수의사가 아내와 화해를 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데리고 돌아와요. 샤샤라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돌아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올렌카가 드디어 또 이제 사랑을 또 베풀 대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수의사의 아들인 사샤, 이제 중학생이 된 이 사샤에게 이제는 올렌카가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어머니로서의 모성으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이 사샤라는 아이에게 쏟아붓기 시작하고 때마침 이 수의사의 아내가 뭐 불륜을 저질렀을 때 했잖아요.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이 사샤라는 아이는 엄마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올렌카는 이 사샤에게 또 이 잘 돕기 위해서 이 사샤가 공부하는 책까지 연구를 하면서 사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몰래 숨어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진 않을까, 또 이 지역에 잘 적응을 할까 안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어머니처럼 사랑을 베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담긴 것이 이제 귀여운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샤는 오히려 이런 고난을 겪는 중에도 사랑을 할 때마다 기쁜 표정으로 다녔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 그녀의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며 같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샤에 대해서 이 올렌카가 오히려 안심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금방 죽거나 어디 떠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계속 남은 여생을 사랑을 쏟아보며 함께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끝나는 작품이
이제 안톤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여인이 이제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들, 뭐 현대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땐 수지타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거 아닌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여인의 가치관은 뭡니까?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삶에 후회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단정 지어서 뭐 계산하고 뭐 툭툭툭 튕겨가지고 이렇게 뭐 이해 득실을 따져가지고 그게 뭐 적으니까, 뭐 재산이 적으니까, 혹은 뭐 누린 게 적으니까 불행할 거, 이렇게 보시는 건 틀렸다라는 거. 이 여인의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인대로의 사랑이라는 어떤 것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이해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점도 주는 작품이 이제 그 귀여운 여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